한때 프랑스 남부의 고요한 마을에는 우거진 라벤델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빛났고 아침이면 태양의 황금빛이 라벤델 꽃잎 위로 비추어 무지갯빛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라벤델 숲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옛날 옛적 라벤델 숲 가장 깊은 곳에는 마법사 아르망드가 살았다. 그는 고대 마법을 연구하며 숲속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아르망드는 자연의 언어를 이해했고 숲의 모든 생물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의 친구인 프랑수아는 숲을 사랑하는 젊은 농부였으며 아르망드와 함께 때때로 숲을 거닐다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프랑수아는 항상 숲의 비밀에 매료되었다. 그는 어느 날 아르망드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아르망드님, 저에게 숲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아르망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프랑스와 숲의 비밀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네. 그녀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지. 몇 달이 지나고 프랑스와는 숲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숲의 작은 동물들이 불안해 보였다. 그는 아르망드를 찾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숲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야 할 일이 있을까요? 아르망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프랑스와. 숲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숲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 어느 날 밤 프랑스와는 숲 가장 깊숙한 곳에서 불빛을 목격했다. 그것은 마법사의 타워에서 왔다. 그 빛은 은밀하게 숲을 뒤덮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은은한 안정감을 주었으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전했다. 프랑스와는 아르망드의 타워로 조용히 향했다. 타워에 도착했을 때 아르망드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프랑스와, 마침 잘 왔네. 숲은 지금 보호를 필요로 한단다. 우리 함께 해야만 이곳을 지킬 수 있어. 아르망드는 그에게 마법의 룬을 보여주며 그것들이 숲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마법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숲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라벤델 꽃잎 사이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고 밤이면 섬뜩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말했다. 프랑수아와 아르망드는 조사를 위해 숲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이내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전에 잊혀진 영혼들이었다. 과거의 전쟁으로 인해 숲에 묻힌 영혼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아르망드는 그 영혼들과 소통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고대 마법을 사용해 영혼들을 숲 깊이 잠재우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 결과 숲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다. 프랑스와는 아르망드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숲의 비밀은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르망드는 프랑스와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찬 미소를 보였다. 그래, 친구.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 할 이유이기도 하지. 이후로 라벤델 숲은 평화와 조화의 상징으로 남아 마을 사람들과 여행자들에게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와는 아르망드와 함께 숲의 수호자로서 매일을 보냈다. 숲은 그들의 손길 아래 한층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착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맑은 날 공주는 마을 근처의 숲을 산책하던 중 반짝이는 작은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히 흘러가는 물 위로 금빛 햇살이 가득 쏟아졌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사람처럼 생긴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호기심에 그 개구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그러자 개구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마법에 걸려 여러 세기를 지낸 개구리 왕자입니다. 나의 이름은 로이로니 그리고 나의 결혼식 날 악당 마녀에게 저주를 받아 이 모습이 되었답니다.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풀 수 있나요? 개구리 왕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이 저주가 풀리고 나는 나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마음씨 착한 공주는 개구리 왕자 로이로니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했습니다. 순간 연못 위로 마법의 불빛이 피어오르며 개구리 왕자는 멋지고 젊은 왕자로 변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하며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감사의 표시로 당신에게 왕국의 비밀 장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공주는 말했다.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소박함과 순수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소원을 빌겠습니다. 부디 나와 함께 왕국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평생을 기다렸고 이제 운명의 짝을 만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손을 잡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왕국으로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 후 루이로니 왕자는 공주와 함께 왕국에 도착하여 거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왕국은 다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공주와 개구리 왕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힘과 선의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전설의 장을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마르셀린에는 루시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호기심이 많고 책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옆집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마을 주변에 있는 숲, 에테르넬 숲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테르넬 숲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은 신비로운 곳이라 이야기는 전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속삭였고 낮과 밤을 막론하고 숲속에는 다채로운 색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 꼭 숲을 탐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푸른 봄날 아침 루시는 개울가에서 놀다가 우연히 반짝이는 작은 동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동전은 마치 그녀를 이끌려는 듯이 빛을 내며 숲쪽으로 굴러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루시는 그 동전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루시는 놀라운 장관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뭇잎은 황금과 은빛으로 반짝였고 숲속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요정들이 바람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루시는 한참 동안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서 와 루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루시가 돌아보니 그녀 앞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의 얼굴은 마치 오랜 지혜를 지닌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나무 엘더릭이었습니다. 엘더릭은 루시에게 숲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는 너의 꿈을 확인하고 마음속 깊은 소망을 찾아가는 장소란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찾은 뒤에 너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는 것이지. 루시는 엘더릭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숲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루시에게 삶의 다양한 면을 깨닫게 했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루시는 숲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망을 현실에서 실현하기를 바랐습니다. 엘더릭은 루시에게 따뜻한 미소로 작별을 고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나 숲은 너를 기억할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루시는 숲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숲에서의 경험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루시는 종종 숲을 방문했고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와 꿈을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루시는 성장하여 세상에 그녀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에테르넬 숲의 기억은 언제나 그녀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숲은 단순한 신비한 장소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세상과 연결되게 해준 특별한 장소였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 한적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무는 앞으로 다가올 자연의 변화를 예견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잎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 나무를 운명의 나무라고 불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아래에서 숙고하며 조언을 구하였다. 나무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잎의 색과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기묘한 예감을 주곤 했다. 그 마을에는 작은 소년이 하나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프랑수아였다. 프랑수아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그는 종종 마법의 나무를 만나러 숲으로 가곤 했다. 어느 날 프랑수아는 운명의 나무 아래에서 놀다가
낯선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가보니 큰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사자가 있었다. 프랑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사자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사자는 처음에는 경계하였으나 소년의 진심 어린 행동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프랑수아는 숲에서 약초를 구해와 사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는 회복되었고 프랑수아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사자는 나무의 영적인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프랑수아에게 그 마법의 나무의 기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 나무는 이 세상의 자연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어 늘 변화하는 세상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프랑수아는 사자의 이야기와 자연의 신비함에 감명을 받았고 그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와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고 프랑수아는 청년이 되었으며 그의 대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의 노력으로 마을은 자연을 보호하는 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운명의 나무는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미래의 길을 제시했다. 사자는 종종 마을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쳤고 프랑수아는 그 사자의 곁에서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소년과 사자의 우정 그리고 운명의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져 오며 오늘날까지도 그 숲과 나무는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프랑수아와 사자의 이야기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동화로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